네, 5번 프린트고요. 우리가 오늘부터는 전압, 전류, 저항의 삼각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우리가 교과서 56쪽에도 나와 있는데요. 혹시 교과서가 있는 친구들은 56쪽을 보면서 같이 봐도 괜찮겠습니다. 우리가 인바디라고도 하고, 이건 회사 이름이라서 체지방계라고도 하는데, 우리의 체지방률 같이 근육과 지방에 우리 몸에 있는 근육과 지방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이런 도구가 있어요. 그 도구의 원리가 바로 이 저항과 관련이 있는데, 우리 몸의 지방은 좀 저항이 큰 편이래요. 그 다음에 근육은 좀 저항이 작은 편이라서 측정할 때 우리가 금속 재질에 이렇게 발바닥에 닿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거는 손에 이렇게 쥐면서 좀 몇 초 정도 기다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약한 전류를 흘려준대요. 그럼 그때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고 거기에 맞는 저항이 계산이 되면서 근육과 지방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원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류랑 전압을 알면 저항을 구할 수 있는 이 원리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겁니다. 자, 일단은 전류계와 전압계, 우리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배웠는데, 이 전류계랑 전압계의 연결은 예전에는 굉장히 시험 문제도 잘 나오고 했었는데, 요즘엔 또 디지털로 많이 이제 연결하다 보니까 이게 중요도가 좀 높진 않아요. 그래도 연결하는 방법은 알고 있어야 돼서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전류계는요, 저항 자체가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렬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을 해요. 직렬, 병렬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 아마 배웠을 텐데 기억이 나나요?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직렬과 병렬을 또 배우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써놓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단자는 전제 플러스에,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에 그냥 연결하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지금 이런 식이에요. 여기 잘 보면 여기에는 A 하고 이렇게 밑에 돼 있고, 얘는 V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누굴까요? 암페어니까 전류계겠죠? 그리고 얘가 전압계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전류계는 이 건전지랑 직접 연결해요. 바로 이렇게 쭉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전압계는 이렇게 병렬로 한 단계 거쳐서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극에 맞게 연결시켜주면 된다. 만약에 이걸 그대로 안 하고 반대로 하면요, 바늘이 0보다 이 왼쪽 마이너스로 이렇게 가버리는 회전 오류가 발생을 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값을 나오게 되게 돼요. 여기 밑에도 보면 지금 여기 값을 대략적으로 해서 단위를 정하게 되는데, 혹시 이게 예상할 수 없을 때는 가장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정확하게 구할 수 있어요. 밑에 눈금 있는 방법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금 얘랑 지금 얘를 연결한 거, 마이너스 단자 중에서는 500mA를 연결했고, 플러스 극은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랬을 때 읽는 거예요. 500일 때 이 눈금이 100이네. 그래서 얘는 100mA구나 라고 읽으면 돼요. 만약에 단자를 왼쪽 50mA로 만약에 연결을 했으면 읽을 때도 10mA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만약에 5A로 연결했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1A네 이런 식으로 측정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두 번째, 전류와 전압의 관계, 그리고 이게 저항과 관련이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실험 영상 제가 유튜브 링크를 하나 이제 저희 선생님 채널에 올렸어요. 다른 분이 실험한 내용인데 좀 잘 보이고 해서 그 실험을 한번 보고 같이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실험 먼저 영상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이걸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험 잘 봤나요?
실험을 봤을 때 이 니크롬선의 길이를 처음에 긴 니크롬선으로 실험을 하면서 전압을 점점 올렸을 때 전류의 변화를 관찰하고, 그다음 짧은 니크롬선을 가지고 전압 변화했을 때 전류 변화를 관찰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항이 일정했을 때 전압이 어떨수록 전류의 세기가 크냐면 점점 클수록 전류의 세기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 전압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전압이 만약 똑같으면 큰 니크롬선이랑 작은 니크롬선, 긴 니크롬선과 짧은 니크롬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저항이 작을수록 전류의 세기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이 도대체 뭐냐? 저항 우리가 물론 의미는 알고 있어요. 근데 뭔가 방해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예요. 근데 이거 방해 왜 하냐면, 야 방해 왜 하니? 이거 저항 왜 생기니? 생기는 이유는 전류가 흐르잖아요. 전자들이 막 이동해요. 근데 그때 원래 주변에 움직이지 않았던 그 원자 또는 원자 핵이라고도 하긴 하지만 그 원자 핵을 포함한 원자와 충돌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류가 흐를 때 전자들이 이동을 하죠. 근데 자꾸 방해 요소들이 있는 거야. 원자와 충돌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길막하는 거지. 그랬을 때 충돌하면서 이게 빨리빨리 못 가고 중간중간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다. 그리고 이 단위는요, 우리가 이렇게 써요. 그래서 옴 또는 오메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옴이라고 읽습니다. 자, 그래서 옴의 법칙은요, 우리 삼각관계입니다. 이 삼각관계인데 이 전류의 세기를 기준으로 보는 게 편해요. 전류의 세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우리 실험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전압, 우리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 좋으면 당연히 전류의 세기가 세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 전압은 비례하는 이 분자에 가면 되고요. 우리가 저항은 방해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저항이 작아야 전류가 잘 흐르는 거니까 저항이 이렇게 밑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류의 세기랑 전압이랑 저항을 선생님이 영어 기호로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냐면 전류의 세기는 I라고 한다고 했고 전압은 V라고 한다고 했고 저항은 R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기억해도 되고 또는 이거를 이제 양변에 R을 곱해서 이렇게 기억해도 좋고요. 또는 이걸 또 바꿔서 이렇게 기억해도 됩니다. 근데 선생님 계산할 때 좀 쉬웠던 건 요게 계산하기 아마 쉬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수가 등장하면 조금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과 이 개념을 잘 알아두시면 되고 이게 다 같은 뜻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저항이 만약에 일정하면 보세요. 저항이 일정해. 그러면 전압이 어떨수록 전류의 세기가 어떻다? 크다. 그죠? 그래서 써볼게요. 전압이 클수록 전류의 세기가 크다. 만약에 전압이 작으면 전류의 세기도 작다. 즉 비례관계다. 전압이 일정할 때 저항이 어떨수록 저항이 만약에 작을수록 전류의 세기는 크다. 만약에 저항이 세, 저항이 커, 그러면 전류의 세기는 작다. 즉 얘는 반대인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 해석 여러분들 너무 중요합니다. 잘 알아두세요. 누나, 화이팅! 하틴, 사랑해요. 사랑해요. 뽀뽀. 네, 뒷장입니다. 뒷장을 보면 오메 법칙 요거 그래프도 좀 자세히 나오기도 해서 그래프로도 한 번만 정리할게요. 우리가 그래프에서는 X축, Y축의 제목을 꼭 써야 돼요. 그래서 전류와 전압의 관계를 봤을 때는 V, 전압을 여기 X축에 쓰고 여기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이 Y축에 쓴다면 여기가 0이고 전압이 클수록 전류의 세기가 커진다. 이렇게 비례관계 그래프가 되겠죠. 이때 저항 자체는
우리 삼각관계 중에 하나는 고정돼야 되겠죠. 일정하다. 일어난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호로 표현하면 I랑 비례한다. V랑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압과 저항의 관계. 자, 이때는 이제 저항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도대체 전압은 어떻게 되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야. I는 R분의 V 이렇게 되고, 이때 얘네 둘의 관계를 보는데 얘 자체는 일정한 거야. 그럼 얘를 똑같이 1이려면 얘가 똑같이 1분의 1, 2분의 2, 3분의 3 이런 식으로 똑같이 증가하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전류가 일정하다. 전류는 I라고 하죠. 0이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V랑 R이랑 비례하는 그래프다. 그 다음에 전류랑 저항은 우리가 반비례라고 했었죠. 저항이 클수록 I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면 저항이 클수록 점점 전류의 세기가 감소한다.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 이때 전압은 일정하다. 그래서 I랑 비례한다. R분의 1, 즉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요. 사실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래프 해석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문제에서도 아마 잘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전기 저항을 변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일단 물질에 따라서 원자별 상태가 다 달라요. 뭐 빽빽하고 좀 널널하기도 하고 여러 군데 그래서 충돌하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물질의 종류에 따라 저항이 달라지긴 해요. 그래서 우리 전기선 같은 거를 연결할 때 재료들도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도선의 길이와 단면적 똑같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이 길이를 어떻게 하냐, 단면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물질의 길이가 길면요. 그만큼 충돌할 수 있는 횟수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정말 터널을 길게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충돌 횟수가 많아지죠. 그러면서 그만큼 충돌 횟수가 많은 만큼 우리가 전류 흐름이 그만큼 방해가 되는 거예요. 즉 이런 경우 저항이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단면적이 넓대요. 단면적이 넓어. 그러면 그만큼 그 한 단면을 통과하는 전자의 수는 많겠죠. 넓으니까 많이 통과하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많아진다. 우리가 단면을 통과한 전자의 수를 우리가 전류의 세기라고 표현을 하니까 전류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그만큼 저항은 작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선의 길이랑은 비례하고요. 단면적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저항이 크려면 도선의 길이가 길거나 단면적이 좁으면 되고 저항이 작으려면 도선의 길이가 작거나 단면적이 크면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